네, 그러면 뭐 그렇군요. 직무 발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현재나 또는 과거에 완성한 발명이 사용자 회사한테 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는 거는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재직 중에 창업을 하는 분들이 지금 꽤 많거든요. 예. 네네, 그럼 이런 분들이 이런 직무 발명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네네. 그러니까 직무 발명과 관련돼서 만약에 실제 재직 중에 하신다면은 그거는 이제 사내 규정이 있거나 이제 그때 이제 관련된 내용을 가이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창업자 예비 창업자 분들이 이 재직 중에 이제 지금 퇴사를 하지 않았거나 퇴사를 했을 때 내가 이제 생각한 아이템을 한 게 직무 발명에 그 위배되는 이제 그런 출원일 것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일단은 그 예비 창업자들이 이제 속한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들이 준비한 그 특허로 출원하려고 하는 그 아이템이 그 기존에 그 속한 그 기업에서 이제 그 기업이 직무 발명 제도를 이제 도입한 회사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 거거든요. 회사 사규, 내규 같은 걸로 네네네. 직무 발명 제도가 있는지 네네. 규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직무 발명 그 제도는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뭐 직무 발명 인증 같은 거 심사를 할 때 어떤 그 정관이나 이런 걸 이제 기재를 해야 돼서 이제 저희가 그걸 보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사내에서 이제 직무 발명을 뭐 완성했을 때 이러한 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회사가 이제 실제 특허를 출원할 것인지 여부를 두는 어떤 심의위원회 같은 데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재직을 하셨을 때 그 평소에 어떤 그 내규로 우리가 이제 이런 발명을 했을 때 출원을 하면은 뭐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직무 발명을 이제 규정한 거고 그게 약간 재직 중에 그런 걸 이제 하실 때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사실은 좀 상급자나 대표자에게 한번 문의를 하셔서 네.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다 알고 있는 게 직무 발명을 이제 두고 있으면은 그 직무 발명을 해서 그 회사에다가 권리를 이제 넘긴 그 재직자에게 항상 그 보상금을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네네. 항상 그 보상금 관련된 미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출원하면 얼마를 주고 뭐 나중에 이게 등록이 되면 뭐 얼마를 준다라는 게 뭐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주위에서 계속 이제 그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아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네네네. 개념처럼 느껴지기도 네. 하고요. 네. 그래서 세무적으로도 그 보상금이 나가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그 금액이 25%를 또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 처리 인건비로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액공제까지도 받으니까 세제 혜택이 좀 이중으로 붙는 것도 있죠. 그럼 기업자가 굳이 뭐 포상을 그렇게까지 꺼려할 이유는 없겠네요. 예, 이게. 없어요. 세액공제까지 받게 된다면은. 네. 네. 음.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직무 발명 제도를 이제 도입하지 않았던 곳이라면 뭐 다른 요건은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냥 뭐 아무 상관없이 출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별도로 그 고용 계약서에서 뭐 이런 거를 뭐 제한하는 내용이 별도로 없었다면요. 네네. 그럼 그 부분도 조금 제한하지 않다면은 어느 네. 정도는 회사와 직무와 관련이 있어도 네네. 내가 출원을 해도 회사에서는 막을 장치가 없는 거가 되는 거. 그러니까 직무 발명을 제도를 두지 않았다면 직무 발명으로는 이제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네네. 다만 이제 그 개개인적인 그 근로계약을 할 때 이런 어떤 뭐 나중에 뭐 지식재산권 같은 거를 뭐 회사에게 넘긴다라는 그 계약 같은 거는 가능하지 않나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고용 같은 걸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뭐 내가 어떤 뭐 재직 중에 뭐 지식재산과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을 뭐 비밀을 유치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가끔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이렇게 그 근로자의 업무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이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든지 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예상이 된다면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재직 중에 이제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발명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회사에 귀속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이제 상호 합의해서 결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그때 가서 합의한다?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제 제안 드릴 때 어느 정도는 기준점이 좀 있으셔서 뭐 보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명시적으로 기준을 정해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든지 발명이라는 게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은 사실 굳이 근로계약서에 넣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산업 분야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그런 걸 보기가 쉽진 않죠.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네. 주변 케이스에서도. 그럼 직무 발명 제도가 있는 회사에서 출연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출연인은 회사가 될 것 같고요. 법인이나 법인이 될 것 네. 같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발명인이 그 개인이 될까요? 그러진 않나? 네, 발명자는 사실은 별 그 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뭐 당사자 근데 원래 이제 그 직무 발명의 이제 그 규정 취지가 그 직원에게 그 발명자로 등재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발명자 게재권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은 발명자로는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첫 번째로 어쨌든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 발명 제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직무 발명 제도를 이제 갖춘 데에서 재직 중이나 이제 퇴사 후에 뭐 발명을 완성을 했다면 이 아까 제가 예약 승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직무 발명에서 그 예약 승계 조건에 해당하는 발명인지를 확인해 이제 보아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뭐 간단히 말하면은 그 발명의 그 내용이 그 종업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으로 있었을 때에 내가 만약에 뭐 반도체 뭐 조립 공정에서 일을 했었다가 네. 반도체 조립 공정에 있었는데 뭐 발명은 예를 들어서 뭐 인사과와 관련된 뭐 인사 제도와 관련된 뭐 프로그램 네. 뭐 인사 시스템 같은 네네네. 거를. 네. 이런 걸 했다면 당연히 직무 발명에 속하지 않습니다. 네. 해당 종업원이 원래 있던 업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고 네. 만약에 A라는 업무 범위에 있었다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인사 이동이. 인사 이동을 해서 뭐 B라는 업무 범위에 갔을 때는 네네. 그 B라는 업무 범위에 그 재직 중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 A라는 그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다면 이건 직무 발명에 해당합니다. 아, 네. 내가 조립 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네네. 뭐 검사 파트로 이동을 했는데 네네. 발명 자체가 조립에 관련된 발명이라면은 네네. 그 역시도 해당한다라는 네네. 것이고. 이게 그 직무 발명에서 말하는 예약승계 제도에서 말하는 그 과거의 직무라고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인사 쪽 관련돼서 일을 하더라도 과거에 조립 공정에서 일을 했었다면 그 회사에서 그러면 조립 공정에 관련해서는 그 직무 발명에 해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회사에서 있었던 어떤 본인 업무의 이동 경로까지도 패스까지도 네네. 해당할 수가 있다는 네. 거군요.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 그러니까 그 직원분이 나오셔서 이제 대표가 되려고 이제 뭐 스태스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는데 네네. 아예 퇴사를 하신 다음에 예전에 그 재직할 당시에 그 직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특허로 출원했을 때 네.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발명의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그 퇴사 전에 완성한 발명인지 그래서 직무 발명이 되는지 아니면 퇴사 후에 그냥 일반 그 출원 대상이 된 발명인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퇴사 후 창업을 했는데 네. 창업을 해서 이제 특허 출원을 했는데 그 해당 특허가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특허라면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네,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뭐 반도체 조립 공정에 이제 네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창업자가 말하길 내가 그때 재직 당시에는 생각지 못했던 건데 퇴사하고 내가 이쪽 관련된 창업을 준비하다가 새로운 아이템이 떠올라서 자다가 번뜩 갑자기. 네네네. 그래서 네. 이제 이 아이템을 특허로 출원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네. 직무 발명에 속하지 않거든요.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네. 같은데요. 그러게요. 근데 여기서 네. 이제 포인트는 또 이걸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를 누구가 입증하게 되어 있냐면 그 회사가 입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네. 사용자가 입증을 하는. 네. 네. 그래서
그 사용자가 그 나중에 이제 창업을 한 자에게 이거는 우리 회사에 있을 때 완성한 발명이잖아라고 증거를 제출하고 입증을 해야 돼요. 이건 직무 발명이다라고. 네네네. 네. 근데 지금 약간 생소한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네. 발명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네네. 주셨거든요. 근데 네. 저는 아직 살면서 발명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 다 없어요. 남이 발명해주고 잘 쓰긴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떤 개념이 될까요? 발명의 네. 완성? 발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일단 뭐 법 해석과 판례 기준으로도 굉장히 모호해요. 제가 좀 간단히 그러니까 뭐 일단 원문을 말씀드리면 네. 발명이 완성이라 함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그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반복 느낌이 재현이 오시나요? 어떤 시점에서 이제부터는 반복성과 재현성이 확보되었다면은 네네. 그것은 곧 발명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시점.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판례 문구는 뭐 발명이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뭐 특허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네,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 진짜로 그 전체적으로라는 단어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네. 이게 뭐 어떤 뭐 구체적인 잣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발명을 했음으로 인해서 뭐 다른 제3자가 뭐 특별하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도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런 뭐 발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설명이 될 정도로 되어야 이제 그게 발명의 완성이라고 할 텐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사용자 측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입증하냐이죠. 그렇죠. 이 모호하고 알 수 없는 이 기준 발명의 완성의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까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재직 중에 완성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유리하게 네. 본인에게 하려면은.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내부적으로 네. 원래 이제 재직 중에 뭔가 이렇게 보고를 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미팅도 네, 하시고 그러니까 뭐 그냥 가만히 이제 뭐 계속 내부적으로만 있다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네네네. 네. 그 결과도 보고 하셔야 네, 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실질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뭐 발명 일지라던가 뭐 수행 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일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명이 어느 정도 완성했음을 완성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입증 자료가 되겠죠. 언뜻 생각해 보면 딱 그런 정형화된 서식의 문서가 아니라도 이메일 네네. 한 통, 메신저 기록 뭐 이런 것만이라도 그렇죠. 충분히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무섭네요 이거. 함부로 발표해서도 안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제 주변 사례에서도 직무 발명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었는데 어떤 여자 대표님이 계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다니던 이제 재직 중에 있었는데 어떤 아이템이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퇴사를 이제 하고 이제 이쪽 관련된 아이템을 이제 준비를 하셨던 건데 네. 사실은 전혀 다른 분야였어요. 그 전에 재직 중에 하던 그 직무 쪽과 사실 전혀 다른 분야였는데 이분이 어떤 걸 겪으셨냐면 그 전에 있던 대표가 네. 이제 퇴사를 하고 뭔가 다른 아이템이 있다고 이제 하니까 계속 찾아와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가지고 나가면 안 되고 자기한테 권리를 넘겨라. 뭐 왜 기술 유출을 하느냐 네. 이런 거였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비상식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전 전 재직하던 회사의 대표께서. 대표분이 그래서 근데 이 여자 대표님이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 막 입원을 하시고 압박이 되게 심하셨구나.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계속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발명인지, 그러니까 뭐 어떤 발명인지에 대략적인 뭐 기술 분야는 말을 해줬지만 그게 어떤 아이템인지 자꾸 말하라고 하고 이걸 말하지 않으면 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사실 이 개념을 알고 계셨고 뭐 저나 뭐 하여튼 관련된 분에게
자문을 구하셨다면 사실은 법적으로 전혀 예. 네네 어쨌든 고용 관계에서 이제 그런 뭐 계약을 하셨냐,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비밀 유출이나 아니면 그 직무 발령과 관련된 걸 이제 하셨냐,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건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 회사 자체도 워낙 초기 스타트업이라 뭐 직무 발령과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고 뭐 출원할 그런 건 아니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걸 알았다면 그 대표에게 이렇게 물어봤겠죠. 아, 뭐 우리 직무 발령 규정이 뭐 있었느냐. 뭐. 그리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직무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 분야였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당당하게 이거는 전혀 내가 이 권리를 양도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오히려 내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테고. 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모르시니까 약간 내가 뭐 진짜 뭐 하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잘 불확실한 분야 어떤 정보에 의한 좀 고통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정확히 규정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네네. 덜컥 겁이 나서 더 당하셨던 네네. 게 아닌가 하는 네네.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네요. 네.